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박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농가 원령어까지 했죠? 농가 원령어의 정원령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몇 개 작품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3번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드리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죠? 자, 드디어 고전 문학사가 끝나는 겁니다. 아니, 기본 교재가 끝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몇 쪽을 표시하면요. 페이지 351쪽 표시십시오. 용부가입니다. 자, 용부가 들어갑니다. 351쪽.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용부가.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있네.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용렬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에서 이 용부는요. 부인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비판의 대상.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흉 보기가 싫지만은 저 부인의 거동 좀 보십시오. 흉 보기 싫어. 야, 저 부인 거동 좀 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 부인의 거동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면서 시집 흉을 잡아냅니다. 아우 나빠 이 말입니다. 기업말지다라는 욕심 많은 시아버지, 암살 샘 잘내는 시어머니, 고자질 잘하는 시누이, 엄숙한 맞동서 됐습니까? 요사스럽고 간사하니 유학한입니다. 유학한은 다시 한번 요사스럽고 간사한, 요사스럽고 간사한 아우동서. 이와 같은 씨앗은 이 씨앗년이 첩년입니다. 첩을 말합니다. 씨앗은. 뜻은 남녀노복에 들면함이 흠잡고요. 남편 믿었었는데 시뻘지목이라는 것은 결국 시대편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시뻘지목이 말뜻 알죠? 10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입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결국 뭡니까? 남편도 시댁 19편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모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집 흉을 잡아냅니다. 누가? 저 부인이 그렇다는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잘 보십시오. 쓱 보면 여러분들 쭉 봤을 때 누구 편, 필자가 누구 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쓴 사람이 누구 편? 부인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인을 꾸짖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분명히 위에 쓴 편지는 뭐다? 모함이래. 그럼 결국 그 부인이 한 말은 진실 거짓? 거짓입니다. 아닙니까? 모함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구 편을 들입니까? 부인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인을 비판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시집살이 못하겠다. 여기서부터 부인의 비행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인의 비행을 나열. 부인의 비행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좀 어떠한 비행을 저질렀는지 한번 봅시다. 시집살이 못하겠다고 간수병. 쉽게 말하면 독약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간수병을 기울이면 독약을 이렇게 마신다고요. 자살시도. 이게 흔히 말하는 자살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살시도.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읽었을 때 자살시도가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시집살이 못하겠다고 자살을 시도하고요. 치마 쓰고 내닫고 보찜 싸고 도망을 지라고요. 오락가락 못 견뎌서 승려들이나 따라갈까. 긴 장죽입니다. 그건 담배떼입니다. 담배떼. 그러니까 담배까지 핀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들구경하여 볼까. 문복학이라는 것은 점치기입니다. 점보기. 맨날 새 운세. 어떤 점 보는 겁니다. 점 보는 것으로 소일거리 삼고요. 겉으로는 시름이 많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요. 반분대 화장입니다. 화장하는 것을 일 삼고 털 뽑는 것을 세월 보내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은 오늘날 현대인의 여성의 모습이나 과거 여성들의 모습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화장하는 것으로 일 삼고 털 뽑는 것으로 세월 보내고. 됐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시부모님이 경계하며 얘야 왜 그러니? 라고 한다면요. 말 한마디 지지 않 이렇게 해서 나쁜 X입니다. 남편이 걱정하면 뒷바다 맞바다 대꾸하는 겁니다. 들고 나는 초롱꾼. 이 초롱꾼이라는 것은 어린 남자입니다. 어린 남자. 와 팔자나 고쳐볼까.
양반자랑 모두 하면서 색주가라는 기생 있는 술집입니다. 하여 볼까. 이런 것들이 몽땅 나옵니까? 부인의 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충분히 어떤 문제 출제될 수 있다? 내용을치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남문 밖에 뺑덕엄이 천성이 저러한가 배워서 그러는가. 본데 없이 자라났어. 여기저기 무릎 맞춤. 이 무릎 맞춤이 뭐냐면요. 무릎을 이렇게 마주대하고서 시비를 가리는 것을 무릎 맞춤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싸움줄로 세월 보내고 이것도 몽땅 다 뭡니까? 다 비행 나열입니다. 남의 말 옮기고 들어와서는 음식 얘기하고요. 조상은 모르면서 불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무당 소경이 푸닥거리에 의복까지는 다 주고 다 비행입니다. 가로를 여기서 닫지 말고요. 다 이게 비행 나열입니다. 다 비행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남편 모양을 볼자 쓰면 삽살개에 뒤따른 삐쩍 마른 모양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남편도 역시 나빠요 이겁니다. 왜냐면은요, 이 삽살개 뒷다리가 이렇게 오자다리입니다. 오자다리.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오자다리입니다. 이게 그만큼 뭐다?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저는요 그보다는요 그냥 남편 모양 몰자 쓰면 생각해 주십시오. 아내가 잘못 들어오면은요 남편이 삐쩍 마르죠.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오늘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옛날 어떤 부인이 이랬다고요. 자 기술합니다. 자식의 행동을 볼 줄 아시면 털벗은 솔개미입니다. 이것도 맞아. 제대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엄마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굉장히 헐벗고 꾀죄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엿장사, 떡장사, 아이 핑계 원래는 자기가 먹고 싶은데 아이 핑계 얘가 사달라고 그랬어요. 아이 핑계로 다 부르고 물레 앞에서는 하품하고요. 씨의 앞에서는 기지개 켜고 굉장히 게을러. 이 집 저 집 이간질 하는 거 또는 음담패설 일 삼고요. 모함 잡고 똥목이기 세가는 줄어가고 걱정으로 하고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은 길어가고 됐습니까? 총 없는 헌 집신에 어린 자식들 접고 혼인장사 집집만 이게 뭔 말이냐면요. 혼인집 장사집이니까 아이를 들쳐업고서 혼인집 갔어. 장사집 갔습니다. 그 집집마다 음식 달라 떼쓰는 것을 음식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일 삼고 아이 싸움 어린 싸움에 남의 죄에 매맞히게 까다없이 성질내고 이쁜 자식은 두드리면서 며느리는 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 신세. 딸 자식은 시집간 딸을 데려온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집 결단 나고요. 두 손뼉을 두드리면서 방성대국이라는 건 크게 우는 것을 방성대국이라고 합니다. 회의하다. 무슨 꼴의 생트집에 머리 싸고 들어눕기. 간부라는 것은요. 약간 간음, 나쁜 남자, 달고 달아나서 관비정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과거에 이랬습니다. 죄를 저지르면은요. 관아에 노비로 삼았습니다. 이게 관비정속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고. 그만큼 원한입니까? 부인의 비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여기까지가 바로 뭐라고요? 부인의 비행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에서 도대체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뭐 내용일치 문제, 내용 파악 문제가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내용만 읽어줄 수 있으면은 끝.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요. 이글 쓴 목적입니다. 잘 보십시오. 무식한 창성이들아. 창성은 백성입니다. 억조 창성의 줄임말이죠. 백성. 저 행동을 자세히 보고 그런 일을 알았거든 고칠 깨자 힘을 쓰고요. 옳은 말 들었거든 행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십시오 이겁니다. 글 쓴 목적. 결국 이 글의 글 쓴 목적은 뭡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백성들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이게 용부가를 지은 목적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 그리고 나서 밑에는 개관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쓱 보면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오른쪽에는 상사별곡 들어갑니다. 상사란 건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사랑한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이거 그래 기본 내용입니까? 이별의 슬픔. 이별의 슬픔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됐죠? 그냥 간단하게 해석해드리고서 바로 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인간 이별 모든 일 중에서 독수공방이 가장 서럽습니다. 이 말입니다. 독수공방. 화자의 처지. 됐습니까? 화자의 처지. 님과 떨어져 있는 독수공방의 처지입니다. 음셨습니까? 넘어옵니다. 상사불결입니다. 이게 미칠 것 같아. 상사. 사랑하는데 볼 수 없어. 이내 마음을. 이내 진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맺힌 서로 미럭저럭이라 흐트러진 근심을 다 팽개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하자나 님은 못 보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님과 헤어졌어. 님을 보고 싶어 이 말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어린 양자입니다. 어린 님의 모습입니다. 고운 님의 목소리 눈에 암암하고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은은하고요. 귀에 쟁쟁합니다. 라는 것은 귀에 들릴 것 같다고. 보고 싶습니다. 님의 얼굴. 듣고 싶습니다. 님의 소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님 생기라고 비나이다.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잊지 말자. 처음 맹세해 죽지 말자. 백년 약속을 천금같이 믿었었는데 뭐다? 세상 일을 막아놨습니다. 이런 것을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낀다는 얘기입니다. 호사다마. 슬퍼. 계속 들어옵니다. 그 다음. 만첩청산에 들어간다. 이거는 이미 문제 출제됐었는데 만첩청산, 세모, 장애, 물의 역할합니다. 장애물. 나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만첩청산에 들어간들 어느 낭군이 날 찾겠습니까? 사는 첩첩 고개 대고 여불은 흘러서 연못이 됩니다. 오동추의 밝은 달에 님 생각이 새롭습니다. 한번 이별하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천금주옥은요. 천금주옥. 보석류. 귀한 받기란 뜻입니다. 왜? 님과 헤어졌어. 나는 천금주옥도 별로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쓸모없어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금주옥은 귀한 받기고 세상 일 조금이나마 내가 관계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원이 흘러서 물이 되어서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서 산이 되어서 높고 높고 다시 높아. 무너질 줄 몰랐다고. 끊어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 결국 이건 뭡니까? 나와 님 사이 이별한 것은요. 화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별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너질 줄 몰랐었는데 끊어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 나와 님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끊어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 말입니다. 조물주가 시샘하는지 귀신이 회방하는지 하루아침에 낭군과 이별한 후에 소식마저 끊어지니 오늘이나 님 올까 내일이나 기별이 올까 1월 무정입니다. 이게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죠. 저절로 가니 옥안 운빨입니다. 이게 미인이냐 미인. 미인 아닙니까? 옥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 구름같이 풍성한 머릿결, 이게 오간 운빨입니다. 공로로 다랑숭이 늙어갑니다 이겁니다. 헛되이 늙어가는구나. 이별의 불이 되어서 태우는 것은 나의 마음이로구나. 남여들며 빈방 안에 다만 한숨뿐이로구나. 인간 이별 모든 것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바람 불어 구름 되어서 구름 끼어 저문 날에 들며 남여들며 빈방으로 오락가락 혼자 앉아 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이내 상사라는 것은 사랑, 생각하는 마음은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님과 이별해서 슬퍼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어렵다 쉽다? 솔직히 할만하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작품이 나왔다면 뭐 나옵니까? 정서문제 나오겠죠 뭐. 요 작품의 화자 어떤 상황?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 어떤 걸 느낍니까? 슬픔 또는 님을 보고 싶은 그리움. 대놓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조와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첩청사 이런 친구들 기능, 장애물 이런 것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괜찮죠? 저 넘어갑니다. 마지막 결사. 공방미인입니다. 공방이라는 것은 독수공방의 공방일 거고 미인은 화자 자신이겠죠. 독상사. 홀로 지내면서 님을 생각하는 마음. 옛부터 이란가.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님도 나를 생각하는가. 이런 것 좀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날 사랑하던 끝에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님과 헤어진 이유입니다. 뭐 님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 님의 변심 이겁니다. 이게 헤어진 이유입니다. 님의 변심. 변신 아닙니다. 변심. 이것 때문에 해준 겁니다. 만첩청사 아까 말씀드렸죠. 장애물이라고.
어느 낭군이 날 찾겠습니까? 산은 첩첩 고개 되었어. 물은 흘러서 연못이 됩니다. 오동주야 밝은 달에 님 생각이 새롭습니다. 무정하여 그런가 유정하여 그런가 산깨야목 님입니다 이거. 님을 길을 들여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노류장화를 꺾어주고서 춘세. 이 노류장화는 기생입니다. 기생. 길가에 핀 꽃 아무나 꺾을 수 있는 꽃 기생입니다. 꺾어주고서 춘색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자를 전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가. 가는 길을 잡쳐서 오는 길이 무딘 건가. 됐습니까? 그만큼 뭐 하는가. 결국 화자인 내가 님과 헤어진 것은 못 됩니다. 님의 변심 때문에. 님이 새로운 여자를 사귀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님 썩 좋지는 않네요. 지금 같으면 당연히 야 생각해 보십시오. 야 바로 헤어져.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의 작품들은요 계속 그리워하죠. 자 보십시오. 한 번 주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렵다고요. 아마도 옛날 정이 있거든. 제발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만큼 보고 싶다는 얘기죠. 제배를 소망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 괜찮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거를 머리 싸매면서 공부하면은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현대어로만 살짝 번역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풀 때는 문제는 뻔합니다. 솔직히. 공무원 국어의 고전 시간은요 문제가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런 정도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른쪽 355쪽에 3문으로 갑니다. 이거 써놨죠. 특징. 자, 여러분들 필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묻고 별표 암기. 솔직히 3문은 제가 작품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작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징. 이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들이 몽땅 어디로 나옵니까? 싹 선택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지를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만의 본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심청전, 흥부전, 장기전, 토끼전, 홍길동전, 전우치 이런 것들을 웬만큼 다 보신 거죠? 오늘 쓱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제로 고전소설 문제 나옵니다. 아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고전소설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좀 부탁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보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문학은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굳이 이걸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산문을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기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헷갈리면은요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됐고 자 그러면 요것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같은 거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칠판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칠판 합니다. 이것은 고전 소설의 특징이고요. 고전 소설의 특징 당연히 암기입니다. 총 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 두 번째는 사건, 세 번째는 배경.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 한번 합시다. 인물, 사건, 배경을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질문입니다. 당연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인물, 사건, 배경 묶어서 소설의 그쵸 구성 3요소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소설의 구성 3요소 먼저 설명입니다. 자 인물은요 고전 소설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면적이란 말 뜻은요 성격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전 소설의 인물은요 성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착하면 계속 착하고요. 한번 나쁘면 계속 나쁩니다. 물론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과천선한 인물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성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실제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비가 극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 쓰는 겁니다. 됐고 평면성의 반대는 입체적이죠. 입체적. 뭐 다 알 거고. 자 두 번째는 전형적입니다. 전형성이라고요. 전형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물의 계층을 대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인물이
계층을 대변합니다. 인물 2 계층을 대변합니다.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뭐냐면요. 허생존에서의 변시입니다. 변시 뭐? 상인 계층의 전형. 이때 이 전형이란 말이 전형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시를 보면요. 상인 계층 몽땅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선생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겁니다. 즉 저를 통해서 우리나라 공무원 선생님들의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전형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과 관련돼서 전형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인공.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인공은요. 고전 소설의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 몽땅 다 잘생겼습니다. 능력 빵빵, 집안 빵빵. 여자는요 다 예쁘고요, 착하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전 소설의 주인공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이걸 한자로 물어보는 이런 것을 제자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주가 많은 남자,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입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사건 2개. 우연성이죠. 고전 소설의 사건은요 굉장히 우연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연성. 두 번째는요 전기성입니다. 자, 전기성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비현실성이라고 하죠. 아실 거고요. 자, 배경은요. 대체로 고전 소설은요 중국 배경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소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주제. 칠판이 좀 작아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문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주제, 구성, 문체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제, 구성, 문체를 묶어서 소설의 3요소로 합니다.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문체 눈에 보이십니까? 소설의 구성 3요소와 소설의 3요소 가지고 특징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됐죠? 자, 대체로 주제는 뭡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 땡큐. 권선징악, 인과응보. 대체로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죠?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훈. 구성은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합니다.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합니다. 칠판 크진 않아서 다시 한번 이거 시간의 흐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인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것을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는요. 결말성의 특징인데 해피 엔딩이죠. 그대로 여러분 교재에 써놓은 겁니다. 문체 2개. 뭐뭐라로 끝나는 문어체 문장. 뭐뭐왈 뭐뭐 가로대로 끝나는 것을 여거체 문장.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는 고전소설, 특히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에는요. 운문체, 낭송체 이런 식의 특징을 잡아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있습니까? 암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게 왜 설명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몽땅 어디 속에? 선택지 속에 싹 들어갑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무슨 말인지 알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면은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하셔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소설은요. 정말 꼭 한 번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좀 바꾸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367쪽을 보십시오. 367쪽. 수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수필은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개축일기는 궁녀가, 한종록은 태학경궁 씨가, 인현왕후조는 궁녀가, 공무원국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를? 궁중수필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중요한 걸 한번 따져볼까? 개축일기, 한종록
중요합니다. 연행갑, 주침문, 이런 거 중요하네요. 주침문, 교중치루 정론기 이런 친구들 좀 중요합니다. 그런 친구들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문을 배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왜? 한자가 많아서. 한중록 같은 경우는요. 해경호 홍씨가 쓴 한중록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룬 작품입니다. 맞죠? 사도세자? 아빠 누구? 영조. 아들 누굽니까? 정조. 사도세자가 귀주에 갇혀서 죽었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럽니까? 이 한중록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아내인 해경궁 홍씨가 썼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쭉 내용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딱 그 정도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어디를 피시냐면요. 375쪽을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375쪽. 한문학 들어가 있죠.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친구가 있냐면 박지원님의 한문 소설이 있습니다. 별표. 싹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원래 고전 소설은요. 이런 거 나오는 김시습님이 쓰신 한문 소설 있지 않습니까? 금호신화. 금호신화. 김시습의 금호신화. 안에 있는 작품입니까? 만복사 조폭이 주유 부벽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나옵니다. 남연 부주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자,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김시습 님이 쓰신 작품 금호신화를 쓰셨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님이 쓰신 작품은 다 중요합니다. 됐죠? 여러분 혹시라도 공부를 하시다가 박지원이 쓴 작품이네. 허생전, 호질, 양반전, 예덕선생전, 공문전. 이건 대놓고 물어봤어요. 이거 대놓고 문제 나왔습니다. 공무국어에서. 당연히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박지원의 한문 소설입니다 하면서 집어넣은 겁니다. 됐습니까? 박지원의 한문 소설입니다 하면서 집어넣은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 문제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 나옵니다. 대놓고 물어봅니다. 내용도 물어보고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의 작품이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에서 딱 3개 주고 딱 3개 하나 둘 3개 주고 하나 딱 만복사 조폭이 딱 집어넣습니다. 만복사 조폭. 물론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몇 번? 이거. 왜? 얘는 김시습님이 쓰신 작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 또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너무 지저분하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싹 다 알아두시면 훨씬 더 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판소리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보십시오. 민속극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민속극. 383쪽 한번 펴시겠습니까? 383쪽. 민속극. 최소한 봉산탈춤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제 잘 봅니다. 봉산탈춤. 실제로 공무원국어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 지문이 그래도 문제는 많이 여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작품들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384쪽에 봉산탈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봐달라는 입니다. 그래서 봉산탈춤 양반에 대한 비판부 풍자입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지문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산탈춤은. 기출문제를 보든 여러분이 따로 교재를 가지고서 따로 공부를 하시든 간에 봉산탈춤은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하실 수 있죠? 됐습니다. 아예 쭉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건 딱 여기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고전문학사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시대 순서로 배우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고전문학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줘. 그다음에 시대 순서에 따라서 배우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작품을 줘.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공무원 국어에서는요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옛날이긴 하지만 2010년도면 좀 옛날이죠.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수능 시로 많이 나오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앞으로도 수능 시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더 시험을 거쳐야 되겠지만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을 때 평가는 어떤 식의 문제 출제되는지 수능처럼 나올지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몇 년 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부를 좀 완벽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맞히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근데 서울시 여러분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왜? 서동이 뭡니까 이거? 서동요? 서동요. 향가입니까 향가? 향가? 신라시대 노래네. 그럼 고대 가요에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청삼일구 있죠? 이건 뭡니까? 고려 가요입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서동요 다음에는요 무조건 청삼일구 와야 됩니다. 청삼별곡이 서동요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서동요 다음에 청삼별곡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이건 뭐죠 이거? 향가죠 향가. 얘는 4구체 향가, 얘는 10구체 향가 아닙니까? 얘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근데 얘네들보다 얘네들이 더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 얘네는 신라시대고 얘는 고려시대니까. 이런 것들 따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렵다고요? 솔직히 할만합니다 이거. 됐습니까? 솔직히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틀렸네.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럼 다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 3인국은 이거는 가사입니다. 얘는 고려가고 얘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 틀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 답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시대는 몰라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작품, 얘가 어느 시대의 작품인지만 아시면 충분히 이런 식의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아니요. 할만하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전 문학사를 끝내봤습니다. 고전 문학의 흐름.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좀 작품을 좀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훅훅 넘어간 것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다 혹시라도 모르는 것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시고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부터는 현대 문학의 흐름이거든요. 자 여기는요 제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김소철 교수님께서 강의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국어를 대비해 주실 현대 문학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비문학까지 끝까지 바로 이 김수철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의하실 겁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최고의 국어 교수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분을 모셔왔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따라간다면요. 정말 현대문학사와 비문학과 화법이나 장문을 완벽히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알겠죠? 제가 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